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자학원을 통해 중국 공산당의 본성을 이해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라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어와 중국 문화를 본토 중국인 강사에게 배울 수 있다고 알려진 공자학원. 대한민국은 공자학원이 뿌리를 내리는 시발점으로 공자학원이 세계 최초로 설립된 곳이자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공자학원이 설립된 나라이기도 합니다. 중국 정부의 막대한 투자로 세계 162개국가와 지역에 광범위하게 퍼진 공자학원은 2004년 설립 이후 2020년 1월까지 한국 내 23개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공자학원은 545개, 공자학당은 1170곳에 이릅니다. 중국 정부가 공자학원 프로젝트에 투입한 규모는 실로 막대합니다. 2016년에만 3억 1,400만 달러, 약 3,800억 원로 13년간 20억 달러, 약 2조 4천억 원 이상을 투입했습니다.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공자학원이 확산할 수 있었던 데는 재정적인 요인이 한몫했습니다. 공자학원을 설립한 모 대학교는 중국 정부로부터 100만 달러, 약 11억 8천만 원 내외의 설립 비용과 매년 운영비 10만에서 15만 달러, 약 1억 2천만 원에서 1억 8천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유럽 최초로 공자학원을 도입했던 스웨덴 스톡홀름 대학교는 2015년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벨기에 정부는 스파이로 의심받는 중국인 공자학원 책임자의 입국을 금지하고 해당 공자학원도 폐쇄했습니다. 미국은 2014년 공자학원을 처음 퇴출했고 국방 예산을 지원받는 곳에 공자학원을 둘 수 없다고 규정한 국방부 발표 이후 퇴출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2019년 4월까지 미국 시카고 대학교와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 캐나다 맥메스터 대학교 등 북미 지역에서만 최소 33개 대학과 1개 교육위원회가 공자학원과의 관계를 끊었습니다. 독일의 경우는 공자학원이 중국 공산당의 주된 침투 경로가 됐습니다. 공자학원은 중국어, 중국문화 전파기관의 간판을 걸었지만 공산주의 이념을 선전하고 각국 스파이 집결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학술기관을 표방하지만 자유로운 탐구와 토론이 허용되지 않는다. 중국에서 벌어지는 인권 탄압이나 종교 박해를 논의할 수 없습니다. 지난 2016년 8월 독일 동북부의 슈트랄준트 응용과학대학 공자학원 개원식에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서방 국가 지도자 중 공자학원 관련 행사에 참석한 인물은 메르켈 총리가 처음이었습니다. 독일 정부가 공자학원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 대학 공자학원 이사회의 부이사장으로 참여한 슈트랄준트 시장은 대학에서 가장 유서 깊은 건물의 하나인 불플라마우스를 공자학원 측에 내줬고 개원 축사에서 시가 독일 중국 관계 강화에 공헌했다고 자평했습니다. 그러나 동상이몽이었습니다. 공자학원 공동 설립자로 참여한 중국 허페이 대학은 대학 홈페이지에서 슈트랄준트 공자학원이 거둔 성과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1대1로 발전을 주제로 독일의 고 대학생들의 중국 방문 활동을 여러 차례 전개하며 1대1로 전략에 일조했다. 독일 정부와 지방정부 관계자들은 양국 간 관계 강화를 희망했지만 중국 공산당과 산하기관에 있어 공자학원은 공산당의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위한 교두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지난 2016년 11월 베를린 자유대 공자학원에서 열린 유엔둥 중국 국무원 부총리와 만남에서 토마스 헤베러 교수는 듀스부르크는 1대1로의 유럽 종착역이라며 이곳 공자학원의 목표는 중국어와 문화 외에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와 국제관계를 소개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루르 지방은 노스트라인 베르트팔렌주의 대도시 지역으로 독일 제조업의 중심지입니다. 루르 공자학원 독일 측 원장인 토마스 교수의 발언은 독일인인 그가 중공의 공자학원 운영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즉 공자학원이 1대1로 지원기구라는 것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1일 중국 정부의 자금을 받는 미국 내 공자학원이 연말까지 모두 폐쇄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폭스 비즈니스 네트워크와 인터뷰에서 공자학원이 간첩과 협력자를 모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다며 연말까지 하나도 남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공자학원이 외국 정부 대행기관으로 지정된 점을 강조하며 이제 공자학원은 행정규제를 받는다고도 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달 13일 공자학원 미국센터를 중국 공산당의 외국정부 대행기관으로 지정했습니다. 공자학원이 미국 각급 학교에서 중국 공산당의 글로벌 선전을 펼치고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단체라는 설명을 붙였습니다.
비영리단체인 미 국립학자협회에 따르면 미국 내 공자학원 전체 75곳 가운데 45개는 폐쇄했거나 폐쇄 절차에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공자학원 운영기관인 국가안반이 통일전선공작부 산하에 있다는 점은 그 본질이 외국정부 대행기관임을 보여줍니다. 각국에서 공자학원이 공산주의 선정기관이라는 비판이 일자 중국 공산당은 국가안반을 폐쇄하고 운영을 민간기관에 위탁하기로 했지만 간판만 바꿔 달았을 뿐 통일전선부의 영향력은 여전합니다. 공자학원이 설립된 한국의 모 대학교에서는 대외경제무역대학 예술단의 경극 홍등기 공연이 열렸습니다. 이는 공자학원 본부와 국가 한판의 지시였습니다. 홍등기는 문화대혁명 시대 공산주의 폭력혁명 사상주입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작품 줄거리는 공산당원이 항일 전쟁에서 활약했다는 내용으로 사실과 다릅니다. 실제로는 국공합작을 틈타 국민당이 일본 제국주의와 치열한 전투를 벌이는 동안 중국 공산당은 외곽에서 세력을 확장해 중국 전역을 장악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